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쟁 관련 우려감에 코스닥이 8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하락 종목도 1800 종목 가까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에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였어요. 33,600포인트 딱 붙여놓는 정도 양호합니다. 물론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서 위로 올라와야지 회복되는 거고 지금 붙여만 놓은 건데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죠. 13,2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은 양호한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연휴 이후에 좀 긍정적인 모습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신 분들 오전장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1.64%나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마감 동향을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0.26%.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자체에 지금 수급 부재의 문제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조금 올라오는 듯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나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0조가 안 돼요. 9조 5천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예 7조 6천억으로 이제 기존에 좀 최근에 이제 9월달에 좋았을 때 대비해서 반토막 났어요 지금. 코스닥은 13조, 15조 사이 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그만큼 투심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밀리는 것도 훅 밀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2,400포인트 쪽으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기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내일 모레 만기일이죠. 이틀 앞으로 나갔는데 위에 콜은 맞고 풋은 조금 다시 한번 보충했다라는 거. 이게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은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숫자 많고 해서 어지러우니까. 자, 지금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구간 그 코스피 200 지수로 322.5인데요. 환산하면은 2430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 2428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변동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정확한 거는 코스피 200 지수가 중심인데 대략적으로 환산하면은 2430포인트 전후되는 구간에 저항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장중에 이 구간에 저항을 계속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걸 넘어갈 거면은 내일 오전까지는 이걸 넘어서 2440 이상 쪽을 오전까지 유지해 주면서 위에 쪽에 프리미엄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면은 237.5는 좀 버리는 패가 아닌가 정도 싶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치면 325 정도는 한번 살렸다가 거길 청산하던지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 그래봐야 2450 전후되는 구간이에요. 그럼 많이 가야 2450 정도 되는 구간인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을 기대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는 과도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반등 나와도 오늘 고점 정도 있죠. 오늘 고점에서 그 이상 정도 되는 요 정도 사이 정도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2450이면은 기존에 살짝 갭 떨어졌던 구간 있죠. 요 구간.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갭 떨어진 구간 정도 여기 한번 터치만 해줘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어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일은 지금 보면은 올라가 봐야 2400 한 40대 정도 이 정도까지 왔다가 유지되기보다는 2430이나 30 이하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 상황은 높지 않느냐 보시면 되고요. 수급 동행이 바뀌면 내일 또 제가 체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의 1% 가까이 올랐었죠. 근데 마이너스 2.62니까 여러분 체감상으로는 오전 대비해서 이게 3%, 3.5%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4% 이상 밀린 정도의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도 없고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그냥 살짝만 밀어도 훅 밀려 내려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가운데 또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한 700억 정도 매도했다가 장 막판에 지금 500억 이상 매수한 걸로 잡혀 있죠.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은
마감에는 500억 이상 매수한 걸로 잡혀있죠. 외국인들이 장중에 700억 이상 매도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중 매도한 거 대비해서 1200억을 다시 담았다라는 건데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스닥 지금 이제 수급이 없을 때 밀어내려서 바닥에서 다시 잡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코스닥도 뭐 840만 다시 회복되면 90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아래쪽으로 눌러 내렸죠. 9월부터 해가지고 금리 얘기하고 전쟁 리스크까지 해서 밀어 내렸죠. 그리고 과거부터 해서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일 때, 뭐 우려감 가지고 하락 보일 때 있죠. 정말로 뭐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라기보다는 뭐 우려감으로 내려온 거죠. 지난달, 이번 달은. 그래서 우려감으로 내려올 때 마지막을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보통은 북한의 뭐 미사일 발사, 북한의 도발, 핵실험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핵실험에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별로 안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뭐 해외에 정말로 실제 전쟁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뭐 해소하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전쟁이 나오는 게 지금 러시아랑 북한이랑 연계되면서 러시아, 북한, 팔레스타인 이렇게가 연계되고 러시아, 북한, 팔레스타인 연계되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요건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하락의 활용 점정 마지막을 마침표를 찍는 구간이고요. 이 부분이 조금만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올라오는 것도 오히려 과도하게 밀린 만큼 또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하락은 처음 겪는 게 아니니까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역시 반도체가 미들맨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이스 짱짱하죠. 지금도 12만원 구간에서 뭐 잘 버텨 세워주고 있는데 11만 9,500원이니까 12만원 뭐 살짝 이탈한 거죠. 그러니까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11만 5천원 아래쪽으로만 내려가면은 반등이 세게 나온다 올라온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이 중심선 못 넘어간다라는 거죠. 12만 5천원을 못 넘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이거 넘어서 13만원 쪽을 빨리 넘어가줘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11만 5천원에서 13만원 이 구간이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물대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여전히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안정적인 종목 뭐냐라고 하면 하이닉스 꼽습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그러면은 같은 반도체인데 좋은 거 아니냐? 왜 하이닉스를 더 좋게 보느냐?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1위고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HBM 쪽으로 해서 프리미엄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해서 조금 먼저 이제 뭐 출발을 하지 않았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는데 살짝 늦지 않았나. 근데 뭐 간발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뭐 그 이상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상으로 해서 점유율을 넓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 레벨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67,500원 아래에 있죠. 하이닉스는 11만 5천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좀 더 가벼운 거죠. 삼성전자 가려고 하면은 67,500원을 돌파하면서 이 무거운 세력을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는 위에 13만 원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매물 소화를 미리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린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잠정 실적 발표되는데 이 잠정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제 이 하락 부분을 미리 선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오면 다행입니다. 올라오면 다행이고 오늘 LG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가전 부분이 좋았어요. 이거 여러분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 이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했는데 가전 수요가 올라가면서 좋아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조금은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회복이 되더라도 반도체는 메모리 재고도 이제 소진돼서 이제 가격 좋아질 거고 내년 상반기 되면은 좋아질 거 뻔히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HBM도 이제 엔비디아랑 또 커넥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3나노 쪽으로 해서 AD 테크놀로지랑도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이슈들이 반도체 쪽에 있는데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에서 좀 판매가 저조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감이 계속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양호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67,500원을 돌파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뭐 오늘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오늘장에서 잘 버텨준 것만 해도 괜찮죠. DB하이텍은 5만원만 회복해주면은 다시 한번 또 예쁜 모습 보일 수 있다 보시면 되고, AD테크놀로지는 뭐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이 TSMC에서 가장 먼저 이제 삼성전자가 뺏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TSMC의 거래처 가장 먼저 뺏어온, 가장 심혈을 기울인 AD테크놀로지랑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2,500원 회복이 중요한데 오늘 거래대금이 조금 약해요. 좋은 이슈에 있던 거에 비하면. 거래대금 붙이면서 여기를 한 번 더 양봉으로 이렇게 세워주면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AD테크놀로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지금 아직도 5만원 구간 쪽에서 유지하고 있고, 이거 사실 최근 장 생각하면 4만원까지 내려오고 4만원을 흔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만큼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이수페타시도 조금 올라온 척하다가 3만원 돌파 시도해놓고 다시 한번 내려와 주는 거, 그럼 바닥 따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와서 가격을 굉장히 예쁘게 잘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조만간 한번 모아갈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전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잠정시적 발표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 20조 7,139원인데, 자, 매출액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2%다. 그러면은 안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이 9,967억이에요. 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나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이게 3분기 기준 역대 2위입니다. 2020년에 1조 살짝 넘은 1조 738억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기록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렇다라고 하면 LG전자 그동안 스마트폰 때문에, MC 사업 때문에 애먹다가 이거 처리하고 나서 전장에 집중했더니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가전 사업도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 돼요. 참고로 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번째 파워트레인 쪽으로 이제 헝가리에 지금 공장 지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 워낙 뭐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뭐 프리미엄 가전 쪽 계속 잘 버티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전장이 아마 연말까지 해서 수주 잔고가 100조 원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은 LG전자는 뭐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적으로 워낙 뭐 싸게 나와 있어요. 10만 원 전후 구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대금 터지기 시작했고, 요거 뭐 11만 5천 원 여기 돌파할 때 어차피 10% 차이밖에 안 나니까 돌파할 때 노리고 보셔도 되는데, 언제 쉬는 구간에서는 언제 보셔도 괜찮다라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싼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주 합병 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건 너무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이거 공매도에 의해서 내려온 거지. 그리고 호재들이 만발해 있는데, 그리고 실적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이렇게까지 내려온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공매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방어 안 한 게 아닌가, 그룹 차원에서. 왜냐면은 이제 합병하고 그리고 뭐 승계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도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거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적극적으로 주가 방어를 했던 기업이죠. 공매도와의 전쟁도 하고 했던 기업인데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놔둔다? 제가 볼 때 이거 고의로 놔둔 것 같아요. 일부러 싸게 합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놔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의심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의심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는 중장기로 보면 정말 뭐 좋은 이제 그룹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전쟁 관련주 가봐야죠. 방산주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때마침 이슈가 같이 터져졌어요. LIG 넥스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 85,000원 구간 여기 넘어와 있고 계속 공방하는 거 수급이 좋은 거다. 지금 방산주 중에서 이제 대형주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주가 레벨이 높으니까 탄력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도 95,000원 돌파 시도하면서 장중에 뭐 12%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 돌파는 못했어도 거래대금 터졌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돌파 시도한 것만 해도 추후에 돌파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위로 뻗어나가지 못했었는데 뻗어나갔다라는 거, 갭으로 넘어와서 뻗어나갔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LIG 넥슨 역시나 뭐 제일 강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제가 뭐 탄도 말씀드렸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미사일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탄두가 부족하다, 이제 각 국가별 재고가 이제 소진됐다 말씀드렸는데, 풍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도 34,000원 오늘 회복되는 모습 아주 좋고요. 34,000원 여기 딱 걸쳐만 놔도 갭으로 넘어와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풍산이 정말로 다시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하나 시스템이나 뭐 이런 종목들,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도 과도하게 밀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6.83%, 장중에 이것도 10% 넘었었죠. 11.5%까지 올라왔었는데 12,000원 회복돼 주는 거 하나 시스템도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항상 탑픽으로 꼽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제일 강한 종목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올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0만 원 전후 구간이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전쟁이 났으니까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뭐 이 종목들, 지금 설명해드린 종목들은 다들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얘가 29,000원 회복 실패한 거는 다른 종목들은 갭으로 여기 넘어와 있는데 얘만 돌파 못했죠. 그러면 삼성전자인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주가 레벨이 좀 더 낮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저항을 한번 넘어가 있는데 얘는 첫 번째 저항부터 넘어가야 되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은 약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로템이 나빠서가 아니,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현재 수급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락 보이는 이 빅텍부터 시작해서 한일단조, 뭐 퍼스텍, 해인 이런 종목들 있죠. 자, 빅텍 같은 경우 항상 뭐 전쟁 이슈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뭐 바쁘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탄력은 제일 좋아요. 전쟁 관련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테마성으로 볼 땐 빅텍이 항상 탑픽이다라는 거 뭐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수년째 말씀드렸으니까 다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외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빅텍이 뭐 자연스럽게 상한가를 진입했고, 한일단조도 오랜만에 조용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급등 흐름 보였는데 거래대금도 잘 터졌죠. 그럼 만약에 이거 쉬는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눌려주고 한 2,500원 전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2,500원 이하에서는 또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뭐 퍼스텍도 마찬가지예요. 퍼스텍도 바닥에서 이제 한번 튀어 올라왔는데 얘가 지금 한 3,700원 구간, 요 구간 위쪽을 유지해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유지 못해준다라고 하면 밑에서 모아야 되는 거고,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4,200원까지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는 걸 제가 썩 좋아하진 않으니까 뭐 요 정도는 이제 투자 관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300원 도전은 했는데 돌파는 못했어요. 6,300원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좋긴 좋은데 얘는 원래 아예 메말라 있는 놈이라서 여기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터져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쉬다가든 아니면 내일 바로든 돌파하면서 거래대금 한 번 더 붙여줘야지 신뢰성이 올라간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관련주 빼놓을 수 없겠죠. 이것도 최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는데 배당 관련주 쪽으로 해서 유가 관련주 보시면 좋다. 이렇게 8만원 저항받고 있으니까 7만원 붙어갈 때 관심 가지면 좋다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8만원 아예 넘어갈 때 관심 가지면 된다. 근데 밑으로 내려와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 주는 거 아주 양호하고요. SOL은 지금 이제 유가도 좀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도 이제 좋은 모습 보였었죠. 그 배당 수익률. 그래서 작년에 6.59였는데 올해도 뭐 양호한 배당 수익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건 SOL이고요. 예. 그리고 최대 주주가 누군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아람코에서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아람코에서 63.4% 갖고 있는데 얘네는 당연히 배당을 많이 할수록 좋겠죠.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들이 다들 배당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S 같은 경우도 이제 SOL 다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지주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혜택 받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것도 정유주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주로 볼 수 있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을 봤더니 5%대는 꾸준히 줘요. 올해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 당연히 뭐 6% 이상도 또 노려볼 수는 있겠죠. GS만큼은 아니, 이 SOL만큼은 아닐지언정 GS도 고배당주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4만원 구간 회복되면 44,000원까지만 노려도 되고 44,000원 돌파해서 48,000원까지 간다. 그럼 배당 안 받고 그냥 정리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20% 정도 올라가면은 배당 없이도 정리해도 되죠. 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흥구석유는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 에너지 관련 쪽으로 이슈가 생긴다, 흥구석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날도 여러분들께 포착해드려서 알려드렸고 8,800원 저항 돌파 못하고 쉬는 구간 좀 과도하게 셨죠. 6,800원에서 지지받는지 봐야 되는 지지가 안 돼가지고 하루 더 봤더니 정말로 싼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상승 초이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매력적인 구간이고 그래서 모아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바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흥구석유는 내일 정도의 강세 나오면은
정리하고 추후에 조정받으면 다시 보거나,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욕심부리기보다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순환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한국석유도 마찬가지고 극동유와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석유도 상한가에 진입했고, 흥구석유도 하면 항상 한국석유 말씀을 드리죠. 옛날엔 중앙에너비스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사이에는 한국석유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극동유와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준상한가 수준 들어갔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도 뭐 빠뜨릴 수 없는데 이 종목도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항상 뭐 잘 가는 놈들이 계속 잘 갔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쪽도 뭐 GSE나 이런 종목들 좋은 모습 보였죠. 거의 준상한가인데 4,000원 구간 쪽에 딱 붙여놓는 모습 좋고요. 그리고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도 다 거래량 잘 터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재건주라던가 뭐 이게 뭐 사우디가 거기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뭐 이러면서 뭐 재건주도 네옴시티랑 엮여 있는 관련주들, 요게 재건주랑 이제 같이 엮여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가 같이 좀 밀리곤 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 뭐 금방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계속 음봉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선 회복될 때 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가장 믿을매는 역시나 반도체다 정도 보시고, 바이오는 이제 그 에스모가 있으니까, 유럽종양학회가 있으니까 그거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